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콘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지금 현재 리플은 SC와의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의 기술적 분석, 급등 흐름을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전문가는 리플이 7년간의 지금 이 대칭 삼각형을 깰 수 있는 라인을 제공한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리플이 7년 동안 축적되면서 이 대칭 삼각형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24년 바로 올해 상당한 가격 변동을 볼 수 있다라고 이 분석가 유카피가 예측을 한 내용입니다. 자, 최근 분석에 따르게 되면 이 리플은 향후 몇 달 동안 상당한 가격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현재 접근하고 있는데, 자, 이 분석은 중요한 추세와 패턴 그리고 기술 지표를 강조하면서 7년 동안 진행된 잠재적인 돌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지난 2013년과 17년 사이에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면서 엄청난 폭등 흐름이 전개됐었고, 지금 현재 다시 7년 동안의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전의 삼각 패턴보다도 더 큰 패턴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렴 구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축적이라고 현재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차트 분석은 두 가지 중요한 축적 기간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앞서 말씀드린 2013년부터 17년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2018년부터 현재 24년까지 진행 중인데, 자, 이전 앞선 초기 단계에서는 가격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눈에 띄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현재 단계 같은 경우는 가격이 특정 범위 내에서 안정화되고 있고, 그리고 7년간의 누적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장기 축적 패턴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돌파에 선행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차트의 두드러진 특징은 2020년 초부터 볼 수 있는 삼각형 형성으로 2024년 5월경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제 5월달 벌써 도래했죠. 자, 그러면서 이 낮은 고점과 높은 저점을 특징으로 하는 이 형성은 변동성과 통합의 감소를 나타내면서 종종 주요 가격 움직임의 전조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로 내일입니다. 자, 5월 15일부터 8월까지의 기간은 리플의 미래 가격 움직임을 결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삼각형 형성의 끝과 함께 중요한 기간으로 강조가 됩니다. 자, 이 분석은 24년의 장기 축적 단계의 정점과 삼각형 패턴의 돌파 가능성에 의해서 주도되는 상당한 강세 사이클이 예상이 되고 있는 바이죠. 자, 이전 예측을 보시게 되면 자, 역사적인 패턴도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자, 지난 2월 이 리플의 3주 차트에서 대칭 삼각형 형성을 보고 했는데, 자, 지난 2018년 1월달 리플이 0.0053달러에서 3달러로 약 65,900%나 상승했을 때, 자, 2018년 강세장에서 거의 66,000%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자, 현재의 대칭 삼각형 패턴은 리플 가격 움직임에 대한 유사한 잠재력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 분석가들이 또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월드오버 차트는 리플이 360%가량 급등해서 2.37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파이빅 선장은 250%가량 상승해서 자, 리플이 1.6달러가량 이를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바이죠. 자, 그리고 자, 이와 비슷한 이제 분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리플은 가장 큰 코일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37,600%나 폭발하면서 200달러까지 폭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애널리스트 제이본 마크스입니다. 자, 리플이 곧 독자적인 행보를 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는데, 자, 현재 리플은 사상 최대 규모의 코일 패턴의 수렴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대칭 삼각형이라고도 하는데, 자, 자산 가격이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통합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실제로 75,000%나 상승했었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궤적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고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과 동일한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년과 17년 사이에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나타났었고, 이 고점의 추세선이 현재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75,000%, 750배나 급등 흐름이 전개됐었는데, 자, 이런 삼각수렴 패턴이 지금 현재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리플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수렴 구간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여 있는 거고, 또 모이다 보면은 상방이나 하방으로 어떻게든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명확하게 이제 방향성을 갖게 되게 되는 것이고, 현재 그 변곡점이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소송도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리플과 SEC의 모든 이제 서류 제출은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이 소송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자, 늦어도 9월경에는 최종 판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은 SEC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자, 리플사는 사기 의도가 없는 사건에 대한 벌금은 1,0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양자간 합의가 좀 결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SEC가 법원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판결을 통한 결론이 이제 남게 된 것이죠. 결국 이 공은 판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의 국면은 우리 리플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 SEC가 이 구제책과 최종 판단에 대한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바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드루티는 SEC가 법을 충실히 적용하지 않고서 판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자, 그리고 장기간의 소송이 끝났음을 암시했으며 법원이 구제 단계에 공정하게 접근할 것이다라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쟁점이 될 수가 있는 이 SEC가 제출한 전문가 자료인데, 이 전문가 자료를 리플 측에서는 삭제 신청을 했죠. 자, 이 삭제 신청한 이유는 SEC가 이 전문가 자료를 만들 때 지금 자기네들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계산을 했었던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지정한 기간을 초과해서 좀 늦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절차까지 지금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법원에 삭제 신청을 한 것인데, 자, SEC 측에서는 반박을 하기를 우리가 좀 늦게 제출한 건 맞지만 이것은 자, 단순한 수학적 계산에 불과하다. 그랬기 때문에 뭐 일반인 누구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료였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한 또 리플의 답변은 자, 아니다. 너희는 회계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반박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든 자, 이런 SEC의 행보를 보면은 과거 기각을 당했던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리플에게 손을 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삭제 신청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전문가 자료는 SEC가 20억 달러의 벌금을 산정했던 핵심적인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이 삭제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는 이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자, 그에 따라서 자, 리플 측이 원했었던 1,000만 달러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법적 다툼이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리플은 회복세를 보이면서 목표가가 5달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 시장 규제와 침체로 인해서 리플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후 경제 보고서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리플은 일본에서의 전략적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도쿄의 컨설팅 회사인 해시키 DX와 협력하면서 자, 일본의 리플레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SEBI 홀딩스는 리플의 새로운 검증인으로 취임을 했고, 이는 리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인 것이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자, 리플렛의 검증인으로 우리 한국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인 인피니티 블록이 새롭게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의 검증인이 계속해서 채택됨에 따라서 이제 리플의 생태계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그 생태계도 더욱더 확장돼 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리플의 급등 시나리오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소송이 해결되고 기업 공개를 진행하고 CBDC와 통합되게 되면은 리플이 얼마나 지금 상승력을 보여줄 것인지 그 수치가 현재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소송이 끝이 나게 되면은 리플은 18.57달러, 그리고 은행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257달러, 그리고 리플의 대형 호재 IPO 진행 이후에 3,740달러,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CBDC 세상에 도래하게 되면은 리플이 선구자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9,8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는 수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장기적인 관점이죠.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현재 리플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고, 이 소송이 해결이 된다면 자 나머지 이 엄청난 펀더멘털을 통해서 하나둘씩 풀려나가면서 엄청난 폭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 구간이구나,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의 어떤 국면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죠.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을 텐데 바로 트럼프입니다. 자,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열리죠.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트럼프가 최근까지는 팽팽하다가 다시 바이든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합주 6곳 중에서 5곳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트럼프가 집권할 확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이 트럼프 진영에서는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입니다. 자, 이 위원 같은 경우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고, 그리고 이 리플의 소송전은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내부에서 비판을 했었던 사람이죠. 자, 해당 위원은 특정 영역에 깃발을 꽂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해당 영역을 사각지대에 방치해 두게 된다는 점이다. SEC는 규제 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라면서 비판을 계속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고 또 새로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SEC 위원장이 선출되게 되면은 이제 이 리플과 SEC의 소송도 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내년 초 올 1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대선이 가까워 오고,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이 게리 겐슬러는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리플의 항소심되는 게리 겐슬러는 SEC가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높아져 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가 리플도 SEC도 모두 다 가장 좋은 기회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원하는 충분한 합의금을 뜯어내고서 마무리 짓고 퇴직을 하는 게 캔슬러로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자, 우리 리플의 이 소송은 합의 가능성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을 압도적으로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자, 그때 SEC는 우리 리플에게 기습적으로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송은 이제 어쨌거나 우리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끝이 이제 곧 드러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런 차트 분석,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 소송의 끝이 함께 어우러지게 된다면 정말 멋진 방향성이 이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소송이 끝나진 않았지만 너무 소송 리스크에 좀 매몰되면 안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석가들이 현재 리플의 변곡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이 시작된 것이 2020년도 12월 22일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이 일주일 후인 12월 29일 날 자, 리플은 자, 이때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때가 20년도 리플의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였죠. 이 반감기 때 대부분의 코인들이 신고가를 만들어 주었죠. 리플 코인도 저점을 찍은 이후에 고점까지 1160%, 13배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송 리스크를 안고서도 멋진 급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이 현재 이 변곡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소송의 리스크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신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소송의 그 끝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멋진 방향성이 곧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는 미리미리 자, 급등 흐름이 전개되기 전에 미리미리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나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하고서 올라타시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리플의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죠. 소송보다 가장 중요한 게 펀더멘털입니다. 자, 물론 3년 반 거의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소송에 우리가 시달려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송이 끝날 것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소송도 장막이 이제 곧 걷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펀더멘털이 다시 드러나게 되면서 리플 이제 멋진 방향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시장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 자,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번호로 010-3500-4332번 010-3500-4332번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